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PID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ID 제어란 설정된 목표값에 센서에 의해 검출되는 검출값을 일치시키는 제어 방식입니다.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도, 유량, 압력, 온도 등 프로세스 제어하는 데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펌프 시스템과 같이 유량, 압력, 수위 등의 목표값을 설정하고 센서로부터 검출한 값과 비교하여 편차를 보상함으로써 일정한 유량,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PID 제어의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례 게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례 게인은 목표값과 검출값의 편차에 비례한 조작량을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게인입니다. 설정값이 클수록 편차는 작아지지만 너무 크면 제어 상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분 게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분 게인은 편차를 적분한 조작량을 출력합니다. 비례 제어만으로는 편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그 정상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인버터에서는 누적된 에러가 100%일 때 100%가 출력되기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러가 100%일 때 적분 시간을 1초로 설정한 경우 1초 후에 100%가 출력됩니다. 적분 시간이 너무 짧으면 오버슈트나 진동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경우 비례 게인을 작게, 적분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오버슈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기가 긴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적분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진동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 게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분 게인은 편차에 대한 기울기의 시정수를 곱하여 그 결과를 PID 입력에 더해 출력합니다. PI 제어만으로도 실제 목표값에 가깝게 제어할 수 있으나 외란이 큰 경우 응답 성능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분 게인이 사용됩니다. 미분 시간을 1ms로 설정하는 경우 1초당 에러 변화율이 100%이면 10ms에 1%씩 출력합니다.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조작량이 커져 응답성은 높아지지만 과보성에 의한 오버슈트가 생기거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하면 과보상에 의한 오버슈트는 억제할 수 있지만 조작량이 작아져 응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기가 짧은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미분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진동이 감소합니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해도 진동이 줄어들지 않으면 비례 게인을 줄이거나 PID 출력 저역 필터 시정수를 높이십시오. 이제 PID 제어 관련 파라미터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AR 모드의 APP 그룹 1번으로 이동해서 응용 기능 선택을 2번 프로세스 PID로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PID 제어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나타납니다. PID 관련 파라미터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파라미터는 APP 20번 목표값 소스와 APP 21번 검출값 소스입니다. 목표값 소스는 목표값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의미하고 검출값 소스는 검출값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APP 20번을 키패드로 설정한 경우에는 목표값을 APP 19번 PID 목표값 셋에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설정된 목표값은 APP 17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정할 것은 비례, 적분, 미분 게인과 전향 보상 게인입니다. 비례 게인은 %로 설정하지만 적분과 미분 게인의 경우 시간 단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F게인으로 표시되는 전향보상 게인은 목표값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여 직접 PID 출력에 더할 수 있는 게인이므로 빠른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PID 출력값과 검출값 양은 각각 APP 16번과 18번 파라미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두 파라미터를 확인하면서 게인 값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용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펌프 시스템에서와 같이 왼쪽 수조에서 오른쪽 수조로 물을 펌핑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PID 제어의 목적은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수위 센서로 수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인버터로 검출값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패드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드 키를 한번 눌러 PAR 모드로 이동한 후 우측 방향키를 사용하여 APP 그룹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측 방향키를 사용하여 APP 1번 파라미터로 이동한 후 값을 2번 프로세스 PID로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PID 관련 파라미터들이 나타나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APP 19번으로 이동하여 목표값을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50%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20번에서는 목표값 설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키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21번에는 검출값 설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볼륨 저항으로 입력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검출값을 임의로 변경해주기 위해서 V1으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22번 비례 제어 게인은 30%, APP 23번 적분 시간은 50초, APP 32번 PID 출력 스케일은 100%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면 펌프를 구동시키면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 초기에 목표값보다 검출값이 작을 때는 인버터 주파수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상승 속도는 비례 게인, 적분 시간, 미분 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승 속도가 느릴 경우 비례 게인을 높이고 적분 시간을 낮추십시오. 미분 게인은 펌프와 같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부하의 경우 오히려 제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설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례 게인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적분 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센서의 검출값도 급격히 상승하여 보이는 바와 같이 제어량이 목표값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제어량이 음의 수가 되고 인버터는 감속합니다. 이후 검출값이 목표값인 50%에 도달하면 조작량이 줄어들면서 인버터의 운전 주파수도 큰 변동 없이 안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기동 초기에 검출값이 적을 때에만 PID 제어를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프리 PID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 PID 기능은 운전 지령이 입력되면 설정된 주파수까지는 PID 동작 없이 일반 가속을 하고 검출값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면 PID 운전을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목표값과 검출값의 차이가 매우 클 때는 PID 게인에 의한 보상량만으로는 검출값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 PID 기능을 사용하면 검출값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검출값이 미리 설정한 PID 시작 레벨에 도달하면 PID 제어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관에 물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수조에 물이 담기기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PID 목표값과 PID 검출값 간 편차가 큰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PID 제어를 통해 편차를 보상하는 것보다 일정 주파수로 정속 운전을 하는 것이 보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프리 PID 기능을 사용하여 검출값이 작을 때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 PID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ID 제어 동작 없이 일반 가속이 필요한 경우 일반 가속할 때의 목표 주파수를 APP 34번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PP 34번 프리 PID 프리퀀시를 50Hz로 설정하면 제어량이 APP 35번에서 설정한 크기 이상이 될 때까지 50Hz로 일반 운전을 계속합니다. 단, APP 36번에 설정한 시간 동안 검출값이 APP 35번에 설정한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면 프리 PID 페일 트립이 발생하니 APP 36번에 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거나 APP 35번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키패드를 사용하여 프리 PID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에서 모드 키를 눌러 PAR 모드로 이동한 후 우측 방향키를 눌러 APP 모드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APP 34번으로 이동하여 프리 PID 동작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30Hz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35번에는 PID 운전을 시작할 레벨을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30%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36번에는 검출값이 APP 35번에 설정한 레벨에 도달했을 때 PID 운전을 시작하기까지의 지연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면 펌프를 구동시키면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펌프 시스템에서 기능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APP 34번 PID 제어기 동작 주파수는 10초, APP 35번 PID 제어기 동작 레벨을 30%, APP 36번 PID 제어기 동작 지연 시간을 10초로 설정했으므로 PID 검출값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초 동안 30Hz로 운전하게 됩니다. 10초 이내에 PID 검출값이 30% 이상에 도달하면 정속 운전을 멈추고 PID 제어 운전을 시작합니다. PID 검출값이 PID 목표값에 근접하면 주파수가 안정됩니다. 만약 PID 검출값이 30% 미만인 상태가 10초 동안 계속 유지되면 프리 PID 페일 트립을 발생시키면서 출력이 차단되니 10초가 너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길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D 제어를 하다가 검출값이 충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절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슬립 앤 웨이크업 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립 앤 웨이크업은 검출값이 목표값 이상으로 높아져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있다가 검출값이 설정한 레벨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재기동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펌프 시스템에서와 같이 오른쪽 수조가 가득 찬 상태여서 펌프를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 PID 제어에 의해 감속하여 매우 낮은 속도로 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인버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출력을 차단하고 절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잠을 자는 것에 빗대어 슬립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른쪽 수조의 수위가 내려가면 인버터는 웨이크업 기능에 의해 절전 상태를 해제하고 재가동하게 됩니다. 이를 웨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립 앤 웨이크업 관련 파라미터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의 운전 주파수가 APP 38번 슬립 프리퀀시에서 설정한 주파수 이하에서 APP 37번 PID 슬립 DT에서 설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을 정지하고 PID 운전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APP 39번, 40번에는 PID 운전 대기 모드에서 PID 운전을 시작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APP 40번에서 0을 선택하면 검출감량이 APP 39번 PID 웨이크업 레벨에서 설정된 크기 이하이면
PID 운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1번은 APP 39번에서 설정한 값 이상이면 운전을 시작합니다. 2번은 목표값과 검출값의 차가 APP 39번에서 설정한 값 이상이면 운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PP 39번을 35%로 설정하고 APP 40번을 빌로우 레벨로 설정하면 검출값 양이 35% 이하로 낮아지면 웨이크업이 되어 재기동하게 됩니다. 이제 키패드를 사용하여 슬립 앤 웨이크업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모드 키를 눌러 PAR 모드로 이동한 후 우측 방향키를 눌러 APP 그룹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APP 37번으로 이동하여 운전 주파수가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시간 조건을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38번에서는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20Hz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39번에는 웨이크업의 기준이 되는 검출값 레벨을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25%로 설정하겠습니다. APP 40번에는 APP 39번에 설정한 웨이크업 레벨을 기준 이상에서 PID 운전을 시작할지 아니면 기준 이하에서 PID 운전을 시작할지 설정하십시오. 본 예제에서는 웨이크업 레벨 이하에서 PID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빌로우 레벨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면 펌프를 구동시키면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조의 수위가 목표 수위를 초과한 경우 PID 제어에 의해 운전 주파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앞서 파라미터를 설정한 대로 20Hz 이하의 속도로 10초간 운전하면 운전을 정지하고 PID 운전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만약 슬립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오른쪽 수조의 수위가 내려가서 PID 검출값이 25% 이하가 되면 인버터는 다시 재기동합니다. 감사합니다.